킹메이커로 이제 군림하기 시작한 명태균. 네. 명태균의 어제 폭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야, 야, 그 진짜. 무식한 오빠에 대한 지가 뭘 알아? 지가 뭘 한다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더욱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친오빠다. 네, 이런 해명을 내놨죠. 뉴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라 그랬는지? 네, 지금까지는 명태균 씨 폭로에 일일이 대응을 대통령실이 안 했었는데요. 이 카카오톡 대화 공개 50분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지. 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그리고 대통령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톡 대화에 준석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친오빠랑 만나거나 대화한 적도 없다.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오빠라는 표현은 뭐랄까 남녀 관계라고 치면 상당히 이제 애정이 있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준석이 말로 오빠란 말을 윤석열 말고 쓴 거를 본 적이 없다 그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명수도 오빠고 뭐 주변에 알고 있는 웬만한 정호도 오빠고 다 오빠 아니었습니까? 이명수 기자는 동상이었죠, 동상. 그게 동상이었나요? 네. 아무튼 얻어 걸리기만 하면 다 오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말고는 못 봤다라는 걸 보면 준석이도 아예 이 기회에 건희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죽이면 난 산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김건희하고 세트로 다 나고 나면 나는 어부질이 무주공산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명태균하고 그냥 같이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던져버리고 싶은 건데. 자, 이 해명을 내놓은 걸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 얼마나 이게 그 전략이 없고 짱구가 안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 가장 먼저 소개를 드렸죠. 이 해명 나오고 한 40분 만에 저희가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게 만일 여기서 이 오빠를 친오빠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지금 그 해명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이걸 친오빠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친오빠도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간에 멘트가 준석이를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준석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야 그러면은 친오빠까지도 국정농단에 같이 동참을 한 거야? 그리고 친오빠를 갖다 대놓고 무식하고 생각이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럴 수는 있어. 그럴 수는 있는데 원래 그 집안 분위기가 오빠를 겁나 무서워한대요. 친오빠를 겁나 무서워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마 쥐잡듯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못생기면 구박하고 싶잖아, 자기도.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오빠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오빠한테 대놓고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친대요. 찍소리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이거는 친오빠일 수가 없는데 이걸 굳이 친오빠로 몰아간다고 치면 친오빠도 국정농단 가담한 죄질이 아주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일을 더 키우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근데 뭐 일이 키워지든 어쨌든 간에 친오빠는 가쁜 의문의 일패를 당하면서 나 국정농단 세력 된 거 아니에요, 졸지. 그렇지. 예. 그래서 너님 찰컹찰컹.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불러야죠, 증인으로. 너 여기서 준석이 만나는 데 대해서 뭐 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기를 스스로 우리가 언제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입당 전이라고 밝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입당하기 전부터 사실상 명태균하고 얘기를 신분이 있었다는 얘기고 심지어 입당하는 날짜도 언제 들어갈지 몰라 하길래 오늘 가세요. 그래서 오후에 입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대선 관련해서 6개월 동안 매일 만났고 통화했고 사실상 나한테 모든 걸 의지했다라고 하는 명태균의 주장에 오히려 대통령실이 그걸 확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된 거야, 이거는. 확실한 명분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들 스스로 해명한다고 해놓고 올가미를 더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저게 친오빠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카톡을 인정한 거잖아.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카톡은 조작된 겁니다. 이런 카톡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모질이들이 친오빠예요 하는 바람에 카톡은 사실이고 입당 전부터 만났고 국정농단에 관여한 게 맞구나 김건희는. 그리고 윤석열은 무식하고 생각 없고 아무튼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준 거예요. 이명수 기자하고 했었던 그 서울의 소리 녹취록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기억나시나요? 말이나 잘 들으니까 대꾸 살지. 밥 많이 먹고. 아니 그거를 김건희 목소리로 해줘야지. 그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방구나 뿡뿡 끼고. 뭐 그런 거지. 말이나 잘 들으니까 대꾸 살지. 밥 많이 먹고 방구나 붕붕 끼고. 그 배 나온 아저씨랑 누가잖아. 배 나오고 그 누가 데리고 살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취급이 이미 계속 김건희한테서 윤석열한테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정부라고 말해주기도 민망한 거야. 사실상 윤석열을 바지로 앞세운 김건희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은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김건희 뽑았냐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친오빠다 어쩐다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 씨가 나 캡처본이 2,000장은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캡처가 2,000장이라는 얘기는 화면 하나 캡처를 했을 거 아니야. 긁어 올려가면서 이게 2,000페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캡처를 한 거야. 그걸 다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여기에 있는 또 다른 함의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김 여사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한 2,000장은 된다. 여사 대통령 다 있다. 김재원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 올릴 것이다. 계속 까면 내가 허풍쟁인지 아닌지 거기 가면 김건희 오빠가 또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자료 정리를 싹 해서 매일 퍼다 주겠다. 내가 김재원 때문에 열받아서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제 세호가 그랬잖아요. 김재원이가 들쑤셨는 들쑤셔갖고 차기 비대위원장 하려고 한동훈이 자르고 하다가 너무 살벌한 놈을 건드려버린 거지. 그 김재원 생각에는 저도 같이 죽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폭로를 할까 싶었는데 결국은 어차피 누구 하나 죽이고 어차피 윤석열의 명이 짧으니까 내가 윤석열을 세웠고 윤석열을 죽이면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망한 선거 전문가 내지는 정치 책사로 남는다라고 하는 자기 브랜드는 띄우겠다고 하는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과 연결이 돼 있거나 명태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짜 그 관계자들은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데 정작 옆에 있던 못 모르는 지나가는 아저씨가 저 아저씨 저거 경찰 신고해 잡아가야 돼 뭐 이러고 난리치다가 그래 오냐 너 잘 걸렸다 이러고 지금 김재원이 멱살 잡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명분이 좋아. 나는 재원이 때문에 까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명태균에 관련있던 사람들 저 김재원 저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못 모르네. 저거 어떡하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김재원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김재원이 모든 페이스북을 끊고 지금 잠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전화한 게 김재원한테 전화한 게 아니지. 아이씨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왜 끼어들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김재원이 오히려 주둥이를 쳐닫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봐야 돼요. 사적인 톡이라고 하니까 공적인 것도 올려줄까? 체리 따봉이 여기서 나옵니다. 체리 따봉도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그 카톡 캡처한 거 보면서 얘기했었죠. 분명히 통신자 이름이 김건희 여사님 가로 열고 대시 닫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로 열고 윤석열 대통령.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주장했던 대로 김건희가 쓰고 있는 윤석열 명의의 그 핸드폰일 거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쓸데없이 이상한 점이라든지
요런 게 끼어 있단 말이에요. 군데군데. 근데 김건희 예전 카톡을 봤을 때도 항상 중간중간 저렇게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타가 나고요. 그런 게 그래서 있었죠. 과거에 체리 따봉을 날려줬을 때 국회의원한테 그 보내줬던 체리 따봉을 날려줬을 때 그 국회에서 찍힌 카톡이요. 그 체리 따봉이 들어있는 그때 잘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했습니다. 그랬던가 아무튼 해놓고 체리 따봉을 날려줬잖아. 그게 똑같이 이 안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치면 그럼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한테 체리 따봉을 날려줬던 사람 누구다? 김건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까지 이미 딱 걸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안에 있는 2,000장의 캡처와 그리고 녹취 파일까지 깐다 그랬어. 전화통화 파일까지 깐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게 되면 나를 구해라. 내가 흡족할 만큼 나에 대한 어떤 신변 보장, 안전 보장을 안 해주면 실드를 나는 쳐달라.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왜? 그 딸 얘기 나오잖아. 5살 딸이 우리 딸이 김재원 너 얘기 듣고 아빠 감옥 가라고 물었다는 거지. 그래서 막내딸 얼굴. 나는 절대 감옥 안 갈 거야. 그 얘기는 뭐냐? 건이야, 나 보내면 너도 곱게 살아남지 못해라고 얘기를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취급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딸의 얼굴을 깐 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굳이 자기 딸의 얼굴을 깔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물론 딸이 이쁘고 귀엽긴 합디다만 늦둥이 딸의 얼굴을 깠다는 거는 뭔가 딸과 같은 종류의 가족 간의 숨겨진 스캔들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는 거지. 무슨.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과 관련해서 어린 딸, 숨겨진 딸,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태균이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전략가거든. 이유 없이 까지 않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니, 얘가 이유 없이 딸 얼굴을 깔 이유가 없다니까?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그러면 김건희 쪽이에요? 윤석열 쪽이에요? 모르지. 모르긴 하지만 숨겨진 딸 내지는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루머에 대해서 명태균이 이것도 깔 수 있어라고 하는 신호가 아닌가 싶다는 거지. 아이고, 빨간 마티즈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명태균은 지금 잘 숨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사로 가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예? 그래서 이 딸의 사진을 까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그런 류의 어떤 내용들도 명태균은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아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 제가 윤석열이 아니야. 제가 명 선생님을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명 선생님이 식견이 가장 탁월하고 요거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요게 예? 끝. 이 일을 해결하실 해결해줄 분이라는 유일한 거지.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한다는 거는 이게 입당 전이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당대표 선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해서 나는 이미 명 선생님만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일 대선 전, 입당 전에 이런 문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입당과 연관해서 그 윤석열이 걸어왔던 모든 정치 일정에 대한 결정은 명태균이 결정하고 김건희가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지는 거고, 자, 호롤단신이에요. 사실 정치 경력도 없고, 뭐, 권성동이라든지, 뭐, 일부 한두 사람, 영입 인사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당내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크게 뭐 호감을 가지거나 찬조하는 세력이 없었는데 그 당이 윤석열을 위해서 똘똘 뭉치고 제외적인 뭐 종교단체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보수단체들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대선에 올인을 해갖고 여론 조작을 당연히 했겠지만 그리고 민주당을 내분을 오빠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의 남편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주당까지 내분을 일으키고, 대선의 선거를 거머쥐었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김건희 배우에는 명태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진짜로 킹메이커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놈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 3개월 전에만 나한테 일을 맡겨주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선거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1년 전에, 6개월 전에 여론조사 지지율, 적합도 다 필요 없다는 거지. 3개월 전에 바짝 조지고 여론 조작하고 언론이 좀 밀어주면 이런 모질이 바보도 대통령 후보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한 거야, 명태균은. 이게 너무 참담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사람 손에 놀아나고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권력 욕심을 채운 사람들이 멀쩡히 고개 뻣뻣이 들고 나 대통령이네, 나 시장이네, 나 의원이네 이러고 쳐돌아다니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성숙해진 시민의식부터 시작해서 촛불 집회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기존의 학습 효과로 인한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이거 다 어디로 갔냐는 거야. 왜 그거를 이 사람이 한순간에 다 부정을 해버리냐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참담하고 너무 속상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싫어요. 싫지만 일은 잘한다는 건 인정해야 되겠지. 불법적인 일을 잘하는 걸 왜 일을 잘한다고 표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범죄를 되게 잘 저지른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범죄 전문가죠. 선거 조작 전문가인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성공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오빠 카톡이 중요하고 이게 친오빠다라고 지금 현재적으로 대통령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내일 모레 21일 청문회에 제보자 최 씨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빠 전화 왔었죠? 이 녹취록을 틀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대응을 안 해놓고 오빠가 전화 올 거야 이거 하면 이게 대본에 쫙 달라붙으면서 명태균하고 김건희하고 나라를 말아먹었구나. 선거를 말아먹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여실하게 보게 되는 거지. 이건 행정 자체를 말아먹은 거, 통치행위로 말아먹은 어떤 그거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국민을 기만한 투표를 말아먹은 거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피해자들. 나경원이나 홍준표 같은 애들이 나서가지고 난리를 쳐가면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면서 뒤에 빠져 있다는 거지. 피해자들 스스로가 나서서 내가 피해자입니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도 이 기회에 어떻게든 금정구만 이기면 살아남아갖고 이걸로 특검을 시켜가지고 최소한 이 윤석열 정부가 한 6개월, 1년이라도 추가 연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김건희를 잡아넣자라고 하는 논리에 동참을 할 거라고 봐요. 이미 신문 사설에 한동훈은 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음번에 특검이 또다시 재부의가 되면 무조건 통과라는 거야, 이제는. 따라서 김건희도 최후의 카드를 쓸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카드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데 나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카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진짜 국지전
뭐 요걸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지금 있는 여권 내의 인사들 큰 대가리 중에 한둘 이상을 어떠한 무슨 법에, 이게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론 조작이나 뭐 댓글팀 같은 걸 걸든 뭘 해가지고 한 몇 명을 날려버릴 것 같은, 민주당 사람을 날리는 것보다 국진당 내부에 자신한테 칼을 겨눴던 몇몇 중진급 이상의 의원들을 김건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날려서 시선 돌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